딱 집에 갔어. 뭐해? 경제학원이 와. 러시아는 집에 갔어. 뭐해? 뭐해? 뭐요?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너? 운동을 좀 하지. 한가요. 이번에 58쪽이 개념교정 계속 가죠. 58쪽이에요. 58쪽 보시면 이제 기대값 1억 나와요. 14번 문제 위에 유형 48 기대값이라고 조그맣게 나오죠. 여기 꺼내갖고 잘 안 보일 텐데 기대값에 박스 한번 쳐보세요. 거기다가 평균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적어놓죠.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expectation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하는 정도 이거를 우리 통계단에서 뭘 한다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좀 얼마 값이 나올까를 수치로 조금 나타내고 싶어 갖고 기대값이 평균이라는 얘기야. 13번 문제 어떻게 풀어볼게요. 13 보면 얘는 좀 특수해요. 좀 특이해요. 일단 500원짜리, 500원 동전 중에 가장 좋은 동전이죠. 500원짜리가 두 개 있는데 얘를 이제 던져갖고 뭐 던지는 이유는 앞면이나 뒷면이나 따주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밑줄 쳐봐. 앞면이 나온 동전에 얘는 좀 특이해요. 금액의 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즐겨봤던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물론 그 개념을 내포하고는 있는데 조금 달라요.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겠네. 그렇죠? 어디에다 박스 한 번만 더 칠게요. 금액의 합에다가 박스 치시고 별표 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물론 한 개, 두 개, 0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금액으로 환산하시는 문제예요. 그걸 바탕으로.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했던 확률표를 작성한다면 XP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얘는 끝이 평균이 아니고 기대값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 아까 썼죠? 금액이라고 좀 써주시죠. 기대값 문제는 다 금액으로 조금 환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개수보다도 금액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하는 방법은 우리가 늘 했던 걸 아예 버리긴 좀 그러니까 할게요. 앞면 살짝 쓰는 거예요. 살짝 쓰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보면 앞면이 나온 동전이니까 앞면이 총 몇 개 나올 수 있어? 작은 거 없었으면 0개 나올 수 있어. 살짝 쓰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살짝 0개 그 다음에 1개 최대 맥시멈 몇 개? 2개 나온 거죠. 걔는 금액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이야. 얘는 0개 나왔으니까 얼마야? 빵원이죠. 빵원. 돈으로만 환산해주면 돼요. 한 개 나왔으니까 얼마야? 500원이죠. 100원이라 쓰시면 안 돼요. 500원짜리 있으니까 두 개 나왔으면 얼마야? 1000원인 거죠. 이렇게 금액으로만 환산 좀 해주시면 돼.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얘는 총 4가지 경우수밖에 안 생기죠. 두 개 던졌으니까. 뒤뒤 나왔으니까 4분의 1. 그 끝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그렇죠? 할 때 앞에서부터 순진하게 하지 마시고 끝단부터 해봐. 얘는 총 4개 중에서 총 4가지 중에서 얘는 아방 나왔으니까 한 가지고 나머지는 4분의 1은 1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걔는 1이 될 거고. 됐지? 그럼 평균 구하면 기대값이잖아.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덩이만 곱하시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요 개수를 살짝 써봐. 그리고 이제 뭐 수행표 같은데 나오게 되면 개수를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금액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금액으로 하면 헷갈린다고. 처음에 금액으로 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17번 한번 해보자. 17번으로 한번 도전해볼게. 17번.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얘는 얼마짜리라는 안 가르쳐줬네. 그런데 앞면이 나오면은 100원을 주겠대. 상금으로. 뒷면이 나오면 약간 부정적인 숙제라서 그런지 40원만 주겠대. 어쨌든 돈을 주는데 얼마짜리는 몰라. 그냥 앞면이 나오면 100원 주고 뒷면이 나오면 40원 주겠대. 이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앞면이 확률변수 x가 어쨌든 기준 주인공이 되겠네. 앞면이 1개 나올 때, 앞면이 1개 나올 때, 앞면이 2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나와요? 친구 아니야? 왜? 아니 나와요? 나중에 노션 나와요? 네. 얼마? 140.
왜지? 나 저기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전교 1등인데 저기가 어떻게 머릿속에 되지? 신기하단 말이야. 앞면이 연개 나왔다는 얘기는 뒷면이 2개 나왔다는 얘기로 환산이 되니까 80원이네. 그리고 앞면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니까 140원일 거고. 먼저 개수를 살짝 위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바꿔버리는 거. 140 나와요? 네. 네, 좋아요. 이번에 이제 59쪽의 마지막 내용만 잘 전달하고 오늘 이제 보낼 거야. 159쪽의 맨 위에다가 쓰죠? 쓰자. 이렇게 쓰자. 그냥 어처구니 없겠지만 맨 위에다가 시험을 다 망했어. 시험을 전교생이 다 망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고 출발할게요. 시험을 전교생이 다 망했어. 이럴 때 이런 직관을 많이 해요. 거기 쓸게요. 시험 100%라는 거, 그 위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 100%를 쓸게요. 그리고 가르고 점수 보정. 요새는 이런 게 조금 흔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흔했어요. 흔했어. 시험을 봤는데 예전 시험들은 객관식 경험이었고요. 주관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뭐 평균이 10몇 이런 것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3시험 넘으면은 뭐 정규권, 최상위권, 상위권 뭐 이런 미친 시험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예요. 이거. 시험을 봤는데 이런 우리 40 나와야지 평균이 뭐 10점밖에 안 나와. 평균 10점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 상상 못하는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나가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 빵점이고 주명주하면 빵점이고 너 몇 점이야? 6점. 너는 뭐 18점. 너는 20 몇 점. 뭐 이래야지 평균 10점 나올 거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요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요거 그냥 바로 차용할게요. 페이지 59쪽으로 갈게요. 평균이 10이 나왔대요. 진짜 얘도 10이 나왔네. 평균이 10점 나왔고요. 큰일 났네. 그에 대해서 분산을 해봤더니 4점이면은 얘는 4점 정도면은 되게 좀 낮은 숫자거든. 그러니까 평균의 기준으로 애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4점이라는 얘기는 떨어진 정도가 별로 얼마 안 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고만고만했다는 얘기야. 12점, 8점, 뭐 14점. 그렇지? 뭐 시그마는 당연하게 뭐 얘는 2점이 나왔겠네. 이거는 숨겨진 정보지만 이 정도는 뭐 숨긴 것도 아니죠. 그럼 이제 학생이 큰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수학생들이 다 모여. 완전 초비상인 거야. 수학생들한테는 초비상인 거야. 왜냐면 지금도 그래. 시험을 다 보면 각 과생님들이 다 모여갖고 시험 분석하면서 평균 분석해갖고 리포트를 그 시험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리포트를 작성해갖고 그 교관선생님한테 다 넘겨드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난이도로 나왔고 학교 평균이 한 얼마 정도 나왔고 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학교생님이 하도 많이 왔으니까 그 교관선생도 교장선생님 바쁘니까 교관선생도 한 40 정도 나오면 그치 매년 40 정도 나오더만 이렇게 맨날 못하는 수학 맨날 이제 그러고 넘어가거든. 근데 10점이 떴다는 얘기는 전에는 그냥 학부모님들이 그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요새는 학교 평균만 10점이 떴어. 뭐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장난 아닐 거야. 컴플레인이 얼마 들어오는데 학교 시험이 그따위냐 우리 대학 책임질 거냐 내신 책임질 거냐 뭐 별의별 컴플레인이 다 들어올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하자면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보정을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런 7점 11점, 10점, 막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야. 8점. 이거 되면 못 가거든.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애들한테 점수를 다 올려주자. 똑같은 비율로. 그래갖고 어떻게 올려주냐면 이렇게 올려줘. 일단 더하는 게 더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정할 때는 얼마를 곱해줘. 야, 50 곱해주자. 그냥. 똑같이. 그러면 이제 공평한 거지. 근데 이 새끼 뭐 곱해 30점밖에 안 되네? 에이 한 3점 정도 더 그냥 더해주자. 그래 30씩 그래 땅땅땅 그래. 요번 보정은 모든 정규생에 대해서
5를 곱해주고 5배씩 불려주고 너무 점수가 안 좋으니까 5를 곱해주고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갖고 3점 정도를 더 얹어주자. 이런 식의 이제 점수 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점이에요? 얘는 38점으로 변신하는 거고 좀 크게 그럴싸하잖아. 얘는 58점으로 변신하는 거고 괜찮네? 얘는 별로 안 좋네? 뭐야 이거? 53점으로 변신하는 거고 얘는 42 정도면 이제 볼만하다고. 그치? 그러면 이랬을 때 데이터가 이제 새롭게 new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구하는 거죠. 새로운 new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평균을 구할 거고 새로운 분산을 구할 거고 새로운 표준 편차를 구하겠죠.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조금 귀찮겠죠. 점수부터 한 300명, 400명 있잖아. 그러면 학생들 밤새면서 점수 다 보정된 거를 이제 다 더해갖고 300명으로 나누고 그다음 뭐 분산은 더 힘들죠. 평균 구한 다음에 편차를 다 구하고 제곱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요새는 이제 엑셀이 있으니까 조금 낫긴 한데 얘는 엑셀도 많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통계 이제 다루는 선생님들한테 통계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했죠. 그래서 통계 교수님들이 공식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할게. 그러면 이제 몇 배 곱하는 거는 그때 문항마다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리고 몇 점 더하거나 빼는 거는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공식 외우시는 거야? 이 공식이 왜 만들어진 거야? 기존에 있던 자료, 기존에 있는 자료가 다 나왔거든. 기존의 자료가 이렇게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단 몇 초 만에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한 10초 안에 새로운 자료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준 공식이야. 출발할게요. x라는 변수가 너무 그지 같았어. 그래서 그냥 임의의 a배를 곱할게. 그리고 그냥 b를 더했다고 할게요. b는 이제 빼도 음수로 나와도 돼. 그러면 이랬을 때 평균은요. 그러니까 기존 평균이 2x라는 얘기야. 기존 분산이 vx라는 얘기야. 기존 표현변수가 시그마 x라는 얘기야. 이랬을 때 기존 거 가지고 요 공식만 딱 정식을 보낼 거야. 깔끔히 요것만 집중해줘. 이건 집중하면 거저먹기 그냥 공식 단원이야. 통계 교수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변수를 바꿔놨을 때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 a가 뭐 시그마나 그런 거 배운 사람은 조금 편할 텐데 시그마는 리미트 배울 때 상수들은 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a가 나가면서 기존 평균하고 곱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b씩 다 더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평균이 그냥 바로 짜자잔 나온대. 그러니까 몇 배 한 거를 기존 평균에다 곱해버리고 그 다음 몇 점 더한 거를 그냥 더해버리면 짜자잔 나오니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공식이야. 이따 다 알려줄 거야. 됐죠? 공식부터 쓰고 그 다음에 얘는 A 배한 다음에 B 배한 거에 분산을 구하고 싶대. 그럼 분산은 얘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Y축평에 이동 아니면 B점 올라가 봐야 이건 의미가 없대. 그래서 얘를 변화 공식 어떻게 하냐면 기존 분산에다가 요 A가 나가긴 나가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갖고 제곱해서 나간대요. 이 공식을 완벽히 암기해야 돼요. 마지막 기존 보정이 있었고요. 보정에 대한 표현표처럼 무엇이면 얘도 그냥 분산하고 똑같은 3포도니까 이게 정도 차이니까 B는 의미가 없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기 내가 3점 더한 거, 내가 2점 뺀 거, 5점 더한 거는 평균할 때만 관여를 하는 거지 그 분산하고 표현표차는 그냥 상대적 위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얘는 A가 나간대요. 근데 얘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삼총사 공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볼게. 이 데이터인데 두 개만 연수적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x가 이렇게 돼요. 3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얘기 뭐야? 3배하고 2점씩 다 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평균은요. 3x 마이너스 2에 대한 평균은 3이 앞으로 나가면서 기존 데이터 2x랑 곱하고 2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3x 마이너스에 대한 분산은 3이 나가는데 제곱해서 나가고요. 기존 분산만 곱하면 끝이고요. 마이는 의미가 없어요. 시그마
얘는 3x 마이너스 2는 그러면 3이 나가고요. 시그마 x만 곱하면 근데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저 데이터 그대로 이용할게요. 평균이 10이었으니까 얘는 28점. 처음에 10점이었는데 보정을 통해 갖고 28점의 새로운 평균이 탄생된 거고요. 얘는 9 곱하기 기존 분산이 4였으니까 편차가 이제 커졌네. 점수 보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차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차가 2였는데 얘는 3을 곱했으니까 얘는 6이 되겠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36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표시가 나오네.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이 보정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외우면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문자 그대로 외우는 건 맞는데 약간의 개념 이해도를 조금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이야기를 좀 결합해갖고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하다는 얘기죠. 로시아는 이해가? 네. 그다음에 수빈이도 이해가고? 네. 그리고 우리 예쁜 친구 승원이도 이해가요? 해보죠. 스스로 해보죠. 2번으로 해보죠. 2번으로. 이번 푼거 아니에요, 수업에? 네, 풀었어요. 2번 풀었대요. 그러면 맞다는 게 없네. 이걸로 해보자. 5번으로 해보자. 실전 문제로 해보자. 5번으로. 세게 세요. 첫 문제로 선택하기 힘든데 세게 세요. 해낼 것 같아요, 왠지. 이 상황을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고 공식만 외우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일 것 같아요.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얘는 A배를 곱하고 B를 더했다는 얘기죠. 이런 평균이 1이 나왔고 분산이 4가 나왔네. 잘 안 될 텐데. 안 나올 텐데. 문제 처음 너무 센 걸 시킨 것 같아요. 나올까? 대수 안 하고 그것만 했으면 너 저기 1등 할 수도 있겠다. 정말 계속 풀리면 이게 더 좋지? 이걸 딱 시켰어야 돼. 새롭게 나온 평균일과 새롭게 나온 분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 평균에다가 A배를 곱하고 B를 더해서 나온 거고요. 새롭게 나온 분산사는 기존 평균에다가 A 제곱을 곱해서 나온 거죠. 저 공식 얘기하면. 우리 예쁜 수빈이 7 나와요? 아니요, 저. 하고 있는 중?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네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네, 7 나와요. 7 나와요? 요거 빨리 설명하죠. 이렇게 요거 y라는 문자가 나와서 애들이 더 힘들어하는데 y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2에 ax 플러스 b가 새로운 평균 1이 나온 거고 분산 ax 플러스 b가 이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러울 거예요. 그럼 얘는 a2x에 b를 더했더니 1이 나온 거니까 2x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 가관법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a 제곱에다가 분산을 곱한 게 4가 나온 거니까 분산은 1이었네요. a 제곱은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는요? a는 양수를 했으니까 a는 2가 될 거고 2가 되니까 b는 자연스럽게 5가 되는 문제 두 개를 더하니까 7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면 분산하고 분산값하고요. 어쨌든 분산값하고 표면적 값은 나타나는 그 길이의 폭들,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한 거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양수가 나오셔야 돼.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런데 이거 보정할 때 얘는 a가 나가면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확률이 없어. 근데 얘는요 가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 미친 것이 앞으로 나가면서 음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수라면 여기다가 음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절대값을 하나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음수를 안 나오기 위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왼쪽이 3번이에요. 3번이 보정이 어떻게 된 거야? 점수가 너무 많이 나왔나 봐. 얘는 이제 오히려 좀 떨어지게 나왔네. 3번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의 표준 편차만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으로 보정된 거에 표준 편차만 구해주세요. 표준 편차만. 얘는 음수가 가끔 나올 때 있거든. 얘 보정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튀어나오는데 이 망할 거 음수 나오면 얘 절대값 걸어서 양수화 만들고 얘는 분산하고 표현편차는 뒤에 숫자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x가 얘는 2였네. 정답은요 1이 바로 표현편차가 되겠네. 그렇죠?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말로만 하고 오른손 마감할 거야. 선생님만 알아들으면은 눈만 반짝반짝 거리시면은 될 것 같아. 갈게요. 60쪽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만 책보고 따라와봐. 60에 보시면 7번 위에 뭐가 나왔죠? 평열, 분포, 표가 나왔죠. 뭐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분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편차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야 되니 맞나요? 이게 이제 우리 앞전 시간에 주적으로 했잖아. 그런데 7번 보니까 뭐야? 점수 보정이 있어? 점수 보정이 없어? 점수 보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 거야? 6배 한 다음에 너무 많이 뻥튀기 해주니까 2를 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2 하시면 되겠네. 그럼 2의 x가 필요한데 2x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평균 안 나왔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앞에 쪽의 문제는 다 줬어. 평균, 기존 평균 줬고 기존 분산 줬고 기존 평균짜리 줘놓고 그냥 보정 점수만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덜렁 표만 하나 덜렁 던져주고 너 배웠잖아 네가 구해 라는 문제죠. 내말 이해 가나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 그 옆에 문제를 알만하고 바로 갈게. 12번이요. 우리 쌤이 항상 힘이 되는 친구 수빈이랑 잠깐 얘기해 볼게요. 12번 문제 위에 보면 확률 분포표가 나왔죠. 거기 보니까 A들이 좀 있죠. 그럼 이 A들 어떻게 구할까? 다 더해서 1이라 그래서 A값 구하겠죠. 12번 A 처리하시면 되고 13번 보니까 점수 보정이 있었네.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 딴 것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2의 X만 있으면 13번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겠네. 그럼 2x는 확률 분포표에서 긁어갖고 2x를 내시면 되는 거고.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랬고 10초만 평가하면 이제 점수 보정을 구해라 그랬는데 얘는 확률 분포표만 덜렁 주고 2x, vx, 시그마 x는 안 나온 거고 그냥 본인들이 앞에 실력을 발휘해서 그 삼총사를 그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승호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마감하고 오늘 숙제만 안내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2월 9일 오늘 원하는 진도까지 다 뺐고요. 충분히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있다고 믿을게요. 오늘 구교재 2권 구교재로 나갈 거고요. 저번 시간에 확률 질량함수나 그런 걸 못해갖고 중간에 띄어갖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1번부터 40번까지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것 같아서 55번까지 끊을게요. 55번까지 끊을게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는 이상이 없으면 특이사항 없는 걸로 갈게요. 얼른 가죠. 고생했어요.